강기정 광주시장이 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3자 협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강 시장은 올해 말로 정한 데드라인을 철회했고 모든 이전 활동도 중단했습니다. 광주시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맡게 됐습니다. 협의 과정은 난항이 예상되고 장기 표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 올해 KBO 리그 MVP에 올랐습니다. 마무리 투수 정혜영과 내야수 박찬호도 각각 세이브상과 수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무안 광주고속도로로 가던 차 안에서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3자 협의 대신 정부와 정치권 주도의 논의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자체 추진을 포기하고 정부와 민주당에 공을 넘기기로 한 건데요. 또 올해 말로 정한 데드라인을 철회하고 이전 홍보 활동 등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3자 협의체 중심의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논의 구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올해 말로 정했던 이전 합의 데드라인도 철회했습니다. 3자 대화 방식을 통한 그 문제는 전남과 강주의 12월 16일 선언, 무안으로 통합공항선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더라는 한계를 느끼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후 논의는 정부와 정당의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범정부 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에도 광주 전남 상생 TF를 구성해 통합공항 이전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정부 협의체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도 관련 TF 설치를 결정했습니다. 공항 이전 협의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된 광주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자체 활동들도 모두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무안 현지 홍보 활동과 소음 토론회, 예정됐던 공항 이전 찬반 여론조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당사자 간 협의에서 정부와 정치권으로 공이 넘겨진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시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정부와 민주당이 앞으로 민군공항 통합 이전 추진을 맡게 됐는데요. 하지만 이해관계가 갈린 전남도와 무안을 논의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첫 단추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경원 기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범정부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상 기관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와 국토부 등으로 개최 일자는 현재 조율 중입니다. 그러나 무안군은 사업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참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정부 협의체 실무회의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지정돼야 참석할 수 있다며 아직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가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첫 실무회의부터 민군공항 통합 이전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무안군이 빠지게 될 공산이 큽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광주 전남 상생 TF 역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해 당내는 혼란스럽고 소속 전남 국회의원들도 군공항 이전 자체나 논의 방식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 사업에 공을 넘겨받은 정부와 민주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범정부 협의체나 민주당이 인센티브가 확실한 타협안을 마련해 무안군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제 하나로만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바라볼 때 우리가 훨씬 더 논의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성도 생기고 논의를 해가는 데 있어서의 논의도 다양하고 풍성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골든타임 마감을 한 달 앞두고 발을 뺀 광주시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오늘 밤부터 약한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전남 동부 내륙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미세한 기온 차이에 따라 지역별로 비와 적설의 차이가 있겠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이 올해 KBO 리그 MVP에 오르며 슈퍼스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마무리 정혜영과 내야수 박찬호도 각각 세이브상과 수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희진 기자입니다. KBO 시상식 MVP 수상자는 기아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입니다. 축하합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 최고의 선수는 역시 슈퍼스타 김도영이었습니다. 득점과 장타율 부문 1위로 이미 시상대에 올랐던 김도영은 MVP 시상에서도 주인공이 됐습니다. 올해 일단 기아 타이거즈가 통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 해에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더욱 영광이고 앞으로도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될 수 있게 겸손한 자세로 운동하고 그리고 항상 느낌표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열띤 응원과 함께 도영아, 니 땀시 살아야 이른바 돈이살이라는 신조어까지 유행시킨 팬들에게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그런 얘기 일단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린단 말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사실상 김도영의 해였습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을 뛴 김도영은 득점과 장타율, 홈런 등 타격 타이틀 8개 부문에서 대부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4월엔 역대 최초 월간 10홈런, 10도루를 달성했고 최연소 최소 경기 100득점과 30홈런, 30도루도 기록했습니다. 서건장의 역대 한 시즌 최다 135득점 기록도 10년 만에 갈아치운 데 이어 역대 최연소, 최소 타석,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도 달성했습니다. 김도영의 맹활약으로 기아는 지난 2017년 이후 7년 만에 통합 우승도 차지했습니다. 앞서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와 프로야구 오비 모임인 19회로부터 올해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김도영은 이어지는 연말 시상식에서도 주인공 자리를 예약한 상태입니다. 기아의 든든한 마무리 정혜영과 내야수 박찬호 또한 KBO 시상식에서 각각 세이브상과 수비상 유격수 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총 매출액이 20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가 산업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여수산단 입주기업 총 매출액은 92조 1천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9조 4천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또 여수에 본사를 둔 기업의 비율은 전체 36%인 14개 기업이고 협력업체 수는 4,700개, 외부 작업자 연출입 인원은 367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산단은 글로벌 공급 과잉에다가 경기 침체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의료계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실국 정책회의에서 의료계가 전라남도의 통합대학 국립의대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의대 없는 전남을 꼭 받아줘야 한다는 생각도 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립의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의료체계의 완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갖고 의료계 설득에 나서자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5일 목포대와 순천대는 통합에 합의한 뒤 통합의대 신설을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오늘 무안 광주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차 안에서는 50대 부부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졌는데요.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차량 양쪽 범퍼가 부서졌고 내부에는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무안광주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로 진행하던 승용차가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남녀가 탄 차량은 톨게이트를 약 100여 미터 앞두고 이곳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가 각각 수차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조수석에서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B 씨도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실에서 바로 이제 연락이 와서 나가봤더니 차가 저기 경찰차가 많이 있었어요. 수송하고 있는 걸 봤어요.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부부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차량 안에서는 범행에 쓰인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50대 부부가 서로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초동 조치상으로는 둘 간에 어떤 차량 운행을 하면서 둘 간에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 신가동 재개발 사업이 대체 시공사를 찾기 위해 연 입찰이 2번 연속 유찰됐습니다. 신가동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대체 시공사 선정을 위한 2차 입찰에 현장 설명회에 참가한 5개 건설사가 모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습니다. 조합은 지난달에 이어 유찰이 2차례 이어짐에 따라 수의 계약을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 대학 교수와 연구자 292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교수 연구자 연합은 오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법추훼손은 국정농단을 넘어 국정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에 드러난 희박한 안전의식, 여러 차례 행사한 법안 거부권과 굴종 외교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며 정권 퇴진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광주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중 보행로가 없는 곳이 15%가 넘는다는 사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곳 대부분은 주택 밀집 지역에 있거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이어서 보행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법을 찾아내 개선한 곳도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넌 어린이들이 붉은색으로 덧칠한 보행 구간에 다다릅니다. 차도 일부를 나누고 시선 유도봉을 설치해 확보한 통학로입니다. 지난해 초 통학로 구간에서 건물이 착공되자 학교와 자치구 등이 합심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로를 설치했습니다. 별도의 인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안전 가드 정도 설치하고 인도인 것을 표시해주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보행로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24곳 중 14곳은 주택 밀집 지역에 있고 10곳은 도시계획이 세워지기 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로 폭이 좁아 보행로 설치가 어렵고 대부분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로를 조성하는 것 또는 확장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보행로 대신 지그재그 차선을 그려 서행을 유도하거나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보도 설치가 어려운 곳은 일방통행제 이런 걸 해가지고 보도포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주민들이 반대 민원이 많아가지고 좀 시행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좀 있거든요. 도로 여건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차와 어린이들이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의 노력은 물론 시민들의 협조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광주시협의회가 2024 평가대회와 한마음 다짐대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바르게 살기 3대 이념인 진실과 질서, 화합의 실천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건설에 이바지하고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올해 사업 실적 보고와 함께 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민 포상과 국무총리 표창 등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순천에서 길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이 추가 살인 예비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박대성의 변호인은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범행 후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가 추가로 살인을 예비했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속행 공판을 열고 서증 조사와 검찰이 제출한 CD를 재생하고 유족 진술 등을 거친 뒤 선고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